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8월 18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그래도 금리는 더 오른다예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7일 금융투자시장에서 최근 중요하게 지켜보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의사록 공개는 3주 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 인하 또 동결 결정이 있는 FOMC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일정을 의미하죠. 여기서 FOMC 회의는 바로 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난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난 7월 26일에서 27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결정을 할 때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다음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근 상황을 놓고 보자면 다음에 금리가 많이 오를지 아닐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록 공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오르면 어쨌든 모든 투자 시장은 돈을 빌리기 부담되기 때문에 얼어붙게 되니까요. 당장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그 대출이자 갚는 것이 부담된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 받아서 거대한 투자를 하기에 부담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라든지 신규 공장 증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돌고 도는 게 적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일명 CPI 기준으로 8.5%나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계속해서 무게가 실리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결국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금리 인상될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어땠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8월 17일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지난 FOMC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일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중단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확실하게 물가 상승률이 내려앉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의 기준은 얼마였다? 이들의 원래 목표치인 2%대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들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8%대인 물가가 말이에요. 다만 FOMC 회의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정책 변경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동안에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필요할 수 있다고 의사록 말미에 언급되긴 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는 하되,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되, 강력한 금리 인상 처방이 계속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하락 정도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속도 조절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을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수준으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빅 스텝 수준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 하락을 고려해가지고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만 올리는 것을 고려하든지 하는 건 말입니다. 참고로 이때 회의에서 중립금리 수준은 2.25%에서 2.5% 수준으로 언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제의 악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더 이상 주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얘기합니다. 안정된 경제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인데요. 앞서 언급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와 같은 숫자에 이미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정도로는 미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의사록이 작성된 지난 7월의 FOMC 회의 당시에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나서도 경제는 아직 이 정도로는 크게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죠? 악영향을 주는 금리 수준은 이것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미국 기준으로 연말까지 3% 이상 수준의 기준금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과 중립금리 수준은 현재 수준이라는 말을 합쳐보면 경제가 좀 악영향을 받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한다. 그것이 연준의 의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음 달인 9월에 있을 회의에서도 0.5% 상승의 빅스텝이나 0.75%포인트 상승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 있음은 예상 범주에 충분히 넣어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미국이 아닌 신흥국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괜찮은 건 그들이니까요.
정리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역할인 연방준비제도의 지난 7월 회의 내용은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강력하게 계속될 것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강력화돼 예상보다는 덜 강력한 수준의 내용 확인이 된 것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신흥국인 우리는 대출이자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한국의 은행이자가 낮아서 오는 충격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긴장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